네, 결론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불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저희 기행을 같이 한 사람은 그 불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 5.18 그 역사와 그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만약에 한국에 불교가 없었다면 그 슬픈 어머니들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헤쳐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손은실 교수님이 그렇게 그 이름 없던 그 한국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게 해주고 주체적인 행위로 불러줬던 기독교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태극기 부대의 메인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슬픈 현실 앞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나갈 길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옥복연 불교 측의 종교와 젠더 연구 소장께서 어떻게 여성 보살들을 통해서 다시 이 시대와 종교와 또 우리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에 결론적인 의미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5분 더 하고 그래서 전체 토론 시간을 조금 갖고 저희가 이제 독립선언서를 같이 읽는 그런 식으로 시간이 배분이 되겠으니까 시간 배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옥복연입니다. 네. 제3회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 페스티벌 오늘 1부 토론인데요. 정말 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5대 종교 여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여성, 해방, 독립, 그리고 어머니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는 정말 감명 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께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식민지 해방과 독립공간에서 여성 보살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모든 자비와 지혜와 희생과 이러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을 특히 이제 보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불교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식민지 해방과 독립공간에서 그럼 과연 여성 불자들은 어떤 행위들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제 발표의 주제인데요. 당시에 3.1운동 당시는 사실은 정말 여성들이 이름도 갖지 못했던 그러한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성들이 이렇게 3.1운동이라는 걸 맞아서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 여성운동 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적인 공간, 사적 영역에서부터 공적 영역으로, 정치적 영역으로 여성의 행위가 대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활동을 했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에, 여성 불자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여성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성의 활동들, 여성의 행위들이 주로 삭제되거나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배제되거나 하는 관점에서 여성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은 여성 불자들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 이제 조선에서 불교가 억압받고,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사찰이라는 것이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승려가 사대문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모든 사찰이 다 사대문 밖으로 쫓겨났었는데, 그렇게 하고 또 경국대전을 보면은 여성이 아녀자가 절에 가면은 곤장 100대에 처한다라고 경국대전에 나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조선을 지나서 오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보살들, 여성 불자들 덕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두 번째 근대적 시공간에서의 한국 불교와 여성 불자의 현실을 보면은 이 3.1운동과 이 공적 영역에서 여성 불자들은 굉장히 좀 비가시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사를 볼 때는 사실 종교가 사찰이 도심 밖으로 쫓겨나면서 산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성들이 참 접근성이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경전 자체가 한문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뛰어난 엘리트 승려들이 중심으로 돼서 불교가 설파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초파일 혹은 집안에 어떤 큰일 있을 때 장례식이 있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사찰에 가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성 불자들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었다. 그리고 지극히 개별화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고요. 일본이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불교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동안 정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불교가 일단은 일본 식민지가 들어오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불교가 인정받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찰령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찰은 다 조선 총독부의 자산으로 이제 귀결이 되고 심지어는 사찰의 주지도 모두 다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서 파견이 될 정도로 일제에 철저하게 예속되는 그러한 불교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대적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여성 불자들 경우에는 이 계몽의 대상에서 변혁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 1920년대를 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대에는 여성 불자가 일종의 그 계몽의 대상, 가르침을 뭔가 한글을 배우고 하는 그런 계몽의 대상이었다면은 20년대가 되면서 이제 여성 불자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신도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찰이 아니라 당시 이제 포교단이라 해가지고 그 포교를 위한 공간들이 시내에 만들어지고 또 사찰들의 전국적인 사찰에 전국적으로 이제 분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성 불자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23번이 있는 그 페이지에 가보면요. 근대적 여성 교육기관과 깨어나는 여성 불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 교육기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찰에서 운영되는 학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이 사찰로부터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돼 있었고 또 여성 불자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교육 야학이라든지 이런 한글 학당 같은 것들을 혹은 직업 학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방금 그 발제를 하신 기독교 여성운동과 우리 불교 여성운동을 비교해 보면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그 가장 큰 출발점이 저는 이제 여성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의 과정으로서 교육이 굉장히 교육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불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제약이 많은 조건에서 이 표 1을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1933년도는 불교가 학교가 전체적으로 보면 76개가 있었다면은 기독교 계통의 종립학교는 644군데가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4년도도 보면은 불교가 93개, 아니면 기독교가 448개. 그래서 이게 그 기독교 여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근거, 여성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런 여성 교육기관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에 앞장선 여성 불자들의 활동 보면은 여성들이 그만큼 그 교육기관이 적고 교육의 기회가 적었다고 해서 활동이 없었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 불자들이 조직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여러 곳에서도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포교당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라고 했을 때는 조선불교 여자청년회 1922년도에 만들어진 이 조선불교 여자청년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그 여성해방운동 혹은 독립운동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후에는 이제 여성 근위회, 아까 나왔던 근위회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불교여자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고은이라는 아주 불교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여성 리더가 등장하고요. 또 이제 이렵스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김일엽 씨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여성도 이 조선불교 여성 청년회 혹은 또 선우회 같이 이제 우고은과 같이 활동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불교가 이제 해방 이후에 굉장히 여성 불자들의 활동이 또다시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여성 불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단 자체가 이 교단이 일제 시대에 일본 불교와 한국 전통 불교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결혼한 대처승이 중심이 되는 일본 불교 그리고 독신 전통 한국 불교 이게 대립되면서 해방 이후에도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 흔히 얘기하는 정화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불자들이, 그러니까 교단이 이제 기독교처럼 교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성 불자를 지원하고 교육기관을 만들고 여성을 조직하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여성 불자들이 한국 전통 불교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 불자들이 나서서 희생하고 봉사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 리더들이 성장한 반면에 불교는 오히려 교단을 통해서 여성들이 교단을 수호하고 지켜내는데 희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성 리더를 성장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제약적인 요건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불교계를 보면은 불교계는 크게 세 가지 세력으로 나눠지는데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혁신,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도 혁신 세력이 있습니다. 무장투쟁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장투쟁을 하시는 이제 스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 세력이 있고요. 또 해방 이후에 일제로부터 교단을 인수받은 교단 지도부가 있는데 이 교단 지도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신 비구 선승 중심의 전통 불교 세력. 이 세 세력이 한국 이제 해방 이후에 불교를 가름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 세력의 논쟁 중에서 보면은 젠더 이슈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 세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족 해방, 계급 해방, 그러기 때문에 여성 해방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단 지도부는 사실은 정화운동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 이슈,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신, 비구, 선승 중심의 전통 불교 세력 또한 이 전통 불교 세력은 어떻게 하면 승려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그래서 승려 중심으로 해서 이 불교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또다시 좀 부차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혁신 세력이 여성 해방에 관해서, 여성 평등에 관해서 앞장섰지만은 이 세력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미군정에 의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이념 투쟁 과정에서 미군정에 의해서 불교 내 좌익 세력을 척결한다라는 그 명분을 통해서 불교 혁신 세력이 거의 괴멸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 불교사에서 여성의 문제는 비주류의 문제가 됐고 여성의 세력은 그야말로 조직화가 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종단의 현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식민지 해방, 미군정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은 변혁과 해방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여성 불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평등과 해방의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 붓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단을 가장 먼저 불교 교단을 성평등한 교단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그 과정에서 여성 불자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 결코 스스로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교단 내에 있는 성차별적인 법이라든지 제도들을 개정하고 교리를 성평등하게 재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젠더 이슈와 관련돼서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 여성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어떤 차별이라든지 억압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희롱, 교단 내, 종단 내 혹은 종교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하나의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성의 문제이고 전체 종교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교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고 이웃 종교 여성들이 연대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종교 여성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연대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여성의 삶을, 종교 여성이 영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이러한 자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불자라고 해서 단순히 뭐 젠더 이슈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성차별 혹은 뭐 인종차별, 연령차별,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항하면서 여성불자들이 그야말로 불국토를 만들 때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옥보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마지막 세 가지는 꼭 불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있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절실한 그런 문제를 아주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